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근력 운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프리웨이트, 둘째는 맨몸 운동, 그리고 마지막이 머신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근력 운동을 다시 세분화해서 각각의 대표 운동을 꼽아보자면 프리웨이트에는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맨몸 운동에는 푸시업, 턱걸이, 딥스, 머신 운동에는 레그프레스와 머신프레스, 스미스 머신 스쿼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을 양분화해서 어떤 운동이 더 우위에 있는지 서로 대립시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머신 운동이 프리웨이트에 비해 더 나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흑백 논리식으로 단순히 머신 운동이 프리웨이트보다 나쁘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프리웨이트 옹호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각각의 운동은 모두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운동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 이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케플러가 고안한 행성운동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 개선되었고 400년 동안이나 확립되어 있던 완벽한 이론으로 생각되었던 뉴턴의 중력 법칙 역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완벽한 이론이 아닌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대체한다고 해서 뉴턴이 틀린 것이 아니고 뉴턴이 옳았다고 해서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의 적용 가능성이 다를 뿐이지 그 이론들의 진리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웨이트 운동은 머신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프리웨이트보다 머신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적용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어떤 운동이 더 완벽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운동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편하게 모든 운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투자가이자 강연자인 롤프 도벨리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이분법적 구조로 어떤 운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시킵니다. 결국에 스스로 다양한 운동 방법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운동, 한 가지 루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동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운동입니다. 머신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알아보자면 먼저 머신 운동이 고정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보다 더 나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동 범위로 따진다면 바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 역시 제약이 많습니다. 바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는 개인의 팔의 길이나 가슴 근육의 사이즈에 따라 가동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가동 범위는 가슴 근육을 자극하는 데 적합한 범위는 아닙니다. 또한 손이 바벨에 고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컨버전트 프레스 머신처럼 가슴 근육을 수축하는 순간에 양손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수축 범위가 제한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가슴 근육의 중앙부까지 제대로 자극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 범위 측면으로만 비교하자면 오히려 바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는 컨버전트 프레스 머신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만 본다면 덤벨이 프리웨이트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덤벨 프레스는 바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에 비해 중량이 낮아지고 운동 경력이 낮을수록 부상 위험도 더 높습니다. 또한 덤벨 프레스 역시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가동 범위가 작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같은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프리웨이트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오히려 고립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에 어떤 운동이 제일 완벽한 운동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다면체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는 반면에 다른 면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해서 어떤 방법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리웨이트 운동이 머신 운동에 비해 더 많은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프리웨이트 운동은 고정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해 근육을 수축시킬 때 덤벨과 바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때 벤치프레스의 경우 머신보다 더 많은 삼각근 근육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삼두근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NCBI에 등재된 벤치프레스와 스미스 머신의 근육 활성화 비교 논문을 살펴보면 벤치프레스가 스미스 머신보다 더 많은 삼각근이 활성화됐고 강도 측면에서도 더 큰 근육 활성화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쿼트와 레그프레스에 비교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또한 근비대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바로 자극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프리웨이트보다 고정된 자세로 한 부위를 격리해서 집중적으로 타깃할 수 있는 머신 운동이 더 정확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의 저항훈련 진행 모델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머신 운동은 몸을 안정화시키고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강도로 비교했을 때 머신 운동이 프리웨이트보다 근신경의 활성화가 더 적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머신 운동은 근비대와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루틴에서도 장점으로 적용됩니다. 근비대와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섞어서 운동할 때 우선적으로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때 부족한 운동 볼륨을 보충하기 위해 근비대 운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근비대 운동과는 달리 평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근력과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프리웨이트 운동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면 평소보다 더 높은 피로도로 인해 바벨이나 덤벨의 균형감을 잃을 위험성이 높고 중량에 눌릴 수 있는 부상 위험성이 평소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머신 운동으로 대체하여 몸을 안정화시키고 선택 부위의 근육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한 중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족한 운동 볼륨을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스트렝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비대 운동만을 수행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웨이트 운동을 먼저 수행하고 보조 운동으로 머신 운동을 사용하는 순서대로 운동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소한백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스미스 머신 스쿼트가 프리웨이트 스쿼트에 비해 팔 RM 횟수에서 14에서 23kg의 더 많은 무게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요 근육과 보조 근육이 바벨과 덤벨을 이용할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머신의 중량과 프리웨이트의 중량을 같은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머신 운동이 더 높은 중량으로 운동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짓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논문의 결과는 머신 운동이 프리웨이트에 비해서 운동 범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 근육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자세에서 해당 부위를 타겟할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으로 봐야 하지, 단순히 더 많은 중량을 들 수 있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머신 운동을 초보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머신은 프리웨이트 운동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좀 더 소동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추천됩니다. 물론 위 얘기도 맞는 말이지만 초보자에게만 적합한 운동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에서 발표한 저항운동 진행 모델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초보자나 중급자의 경우 프리웨이트와 머신을 모두 포함시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며, 운동 경력자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머신을 이용해 고강도의 중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보디빌더들 역시 운동을 수행할 때 프리웨이트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운동 수행에서는 머신을 주로 사용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운동은 중점과 선호의 문제지 운동 종류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좋고 나쁨을 설명하기에는 각각의 운동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프리웨이트가 머신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머신이 프리웨이트보다 더 적합한 운동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프리웨이트가 머신보다 좋기 때문에 머신 운동이 나쁘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프리웨이트와 머신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 운동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운동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